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났지만 수험생들은 면접 준비 등으로 바쁜 일상을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암의 한 정수장 지하 물탱크에서 가스가 유출됐습니다. 작업자들은 다행히 119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항구도시 목포의 교역을 관리했던 옛 목포세관 건물을 복원하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AI 확진이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농장 간 수평 감염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어제 끝났지만 숨 돌릴 새도 없이 수험생들은 다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도 대입 면접 지원과 함께 수험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고3 교무실. 학생들과 담임교사와의 면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연세대를 시작으로 각 대학별로 수시 전형의 대학별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수능이 끝났다는 해방감을 만끽하기도 전에 수험생들은 곧바로 면접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면접이 저는 4개 학교가 면접이 다 있어서 그거 준비하느라 이제 또 어제 놀러 간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미안하다 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준비했죠. 면접 준비 TF팀을 만들어서 학생들 개개인에 대해서 그 대학에 맞춰서 맞춤형 면접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이 끝나면서 교육당국의 고민 가운데 하나는 학생 관리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체육대회나 소풍 한 번 제대로 가지 못했던 고3 학생들. 방학까지 한 달여 남은 기간 동안 이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들은 수험생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과 명사 초청 강의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도 수능이 끝난 고3 학생을 위한 경제교육과 인성교육 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입 면접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목포, 여수, 순천, 나주권역에 설치된 진학지원센터에 있는 대입 지원관들을 활용해서 상시 모의 면접을 지원합니다. 또한 도교육청이 주관이 되어서 제시문 기반 모의 면접 프로그램, 서류 기반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수능 이후 자칫 소홀해질 수 있는 고3 수험생에 대한 안전대책과 생활지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 전남에서는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가방 속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있던 수험생 1명을 퇴실 조치했고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시험지를 한꺼번에 책상에 올려놓거나 순서를 바꾸는 등 시험 미숙지로 인한 부정행위 4건을 적발했습니다. 전남에서는 강진만 고니 폐사체에 이어 장흥의 한 오리 농장, 순천만 흑두루미 폐사체 등 지금까지 3건의 고병원성 AI가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장흥 유경오리 농가도 탐진강과 인접해 있어서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유입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축산 차량 소독과 가금 농장 차단 방역, 정밀 검사 강화를 통해 농장 간 수평 감염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암의 한 정수장 지하실 물탱크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작업자들은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양정은 기자입니다. 영암의 한 수원지 정수장입니다. 오늘 낮 12시 55분쯤 정수장 물탱크가 위치한 4m 깊이 지하실에서 작업자 4명이 청소를 하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지하실에는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로 가득 차 있었고 50대 문모 씨 1명이 의식을 잃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요 구조자가 못 움직이니까 그 안전벨트를 채워가지고 로프로 해가지고 지지점을 이용해서 우에서 끌어올렸죠. 신고로부터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11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지하실에서는 동료인 60대 작업자 최모 씨가 문 씨 곁을 지켰습니다. 위험 속에서도 최 씨는 숨을 참고 경련을 일으키는 문 씨의 몸을 주무르며 의식을 찾으려고 발버둥치다 끝내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스 누출 당시 작업자들은 정수장 물탱크의 물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압 세척기를요 사용해서 사람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때 그런 것을 이제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라남도 체육회는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운영위원을 위촉하고 선거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선거위원회는 선거사무지원단 구성, 투표 시간과 장소 결정, 정책토론회 소견 발표의 결정 등 선거 운영에 필요한 전반을 논의합니다. 차기의 전남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은 12월 4일과 5일이며 선거는 12월 15일 치러집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늘 나주혁신도시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 대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 등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혜원 전 국회의원은 보안 자료를 활용한 목포 부동산 투기는 없었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과 관련해 목포에서의 삶으로 목포에 대한 진심을 보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놓고는 아쉬움을 보이면서도 자신으로 인해 유명세를 탔던 목포 원도심에 또다시 관광지로 부각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투기를 했다라는 이 부패방지법 위반이라는 것, 이제 이런 부분이 깔끔하게 무죄가 돼서 그냥 홀가분합니다. 이제 저는 목포에 그야말로 시민들과 함께 올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어떻게 하면 선진 목포가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광지로서 그야말로 목포의 정체성을 살리면서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는 그런 목포를 만들 것인가, 한 길만 가겠습니다, 여러분. 항구도시 목포의 교역을 관리했던 옛 세관 건물을 복원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3대 항, 6대 도시의 화려했던 꿈을 다시 꾸자는 겁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붉은 벽돌로 치장한 옛 군산 세관 건물입니다. 1908년에 지어진 근대 건물이 올해로 114년째 보존 활용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까지 세관 건물로 이용되다 지금은 호남 관세박물관으로 꾸며져 운영 중입니다. 반면 군산 세관과 같은 해 건립됐던 목포 세관 건물은 터만 남아있을 뿐 세관 창고 건물이 문화공간으로 재활용되고 있는 게 위안거리입니다. 붉은색 벽돌과 화강석으로 꾸며진 목포 세관 건물 기초를 토대로 목포 세관 옛 건물을 복원하자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목포항의 상징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딱히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이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어떤 무역항의 상징물은 무조건 어디를 가나 세관이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1930년대 조선 면화 반출량의 8할을 차지했던 목포항의 역사. 3대항 6대 도시로 불렸던 목포의 옛 영화를 옛 세관 복원 건물에 담아 국제항구도시 목포의 뿌리를 다시 찾자는 겁니다. 특히 일본이라든지 중국, 그다음에 미국, 프랑스, 독일 이 가면은 그 나라들은 대개 그 오래된 그 세관 건물을 그 항만에 그대로 두고 오늘날 그 항만의 그 기념관이나 그 지역의 그 문화관으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국내에 남아있는 옛 세관 청사 건물은 군산 세관 하나뿐. 부산에서도 옛 청사의 종탑을 보관하며 옛 세관 건물을 다시 지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등 세관 복원을 통한 옛 항구 도시들의 뿌리 찾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남학 신도시의 체육시설이 잇따라 들어섰습니다. 무안군은 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해 남학에 18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을 준공했습니다. 오룡지구에는 연면적 1618제곱미터, 2면으로 조성된 오룡 테니스장이 개장했습니다. 목포 부부 요양병원이 국가보훈처 보훈위탁병원으로 지정됐습니다. 보훈위탁병원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애국지사 등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이 더 편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업무를 위탁받은 병원입니다. 해남군이 땅끝탑에 스카이워크를 조성했습니다. 높이 9m, 길이 18m인 땅끝탑 스카이워크는
땅끝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주제로 한반도의 시작이자 끝을 의미하는 알파와 오메가의 기호를 디자인 콘셉트로 제작됐습니다. 완도군 고급면에서 유자 수확이 한창 이뤄지고 있습니다. 완도군 고급면은 전국 유자 재배 면적의 20%를 차지하는 등 유자 주산지로 꼽히고 있으며 수확은 11월부터 시작돼 12월 초 마무리되는데 올해 수확량은 2,400톤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실시한 빈집 정비와 활용 실태 성과 감사가 감사원에서 주관한 자체 감사 콘테스트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전국 300여 개 공공기관과 경정에서 대상을 받은 빈집 정비와 활용 실태 감사는 빈집의 실태를 현장 위주로 파악하고 활용 방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전국으로 바로 확대 시행할 수 있는 시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강성휘 전 전남도 의원이 전라남도 사회서비스원 2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신임 강성휘 원장은 지방의회 경력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쌓은 조직관리 경험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사회서비스원의 혁신 운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119 출동 과정에서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행패를 부린 30대 취객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목포시 산정동의 한 거리에서 병원 이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어깨 탈구를 이유로 119에 도움을 요청했으며 구급대원이 증세를 묻는 게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은 강진의 한 모텔에서 다른 사람의 몸을 수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압수한 남성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는 불법 촬영으로 추정되는 각종 음란물이 발견됐으며 경찰은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이통장 한마음 대회가 오늘 영암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기념식에서는 주민 복지 수혜와 마을 발전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로 영암군 학산면 최휴재 이장의 전남도지사상을 수상하는 등 62명의 모범 이통장이 표창을 받았습니다.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남도 지부 각 시군 지회는 지역 경찰서와 업무 협약을 하거나 치안 간담회를 통해 공동체 치안 활성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